주술회전 225화의 타이틀은 인해마경 신주쿠 결전 3. 지난화에서는 무아한 주술을 사용하는 고조와 무아한 배리어를 공략하려는 스쿠나의 영역 전연이 그려졌습니다. 주술회전은 2주 만의 연재지만 지난주 점프의 예고대로 이번에는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를 관전하는 고전 대기조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224화가 전투 중 설명이 일절 없고 대사를 극단적으로 줄인 그림으로 말하는 화였다면 이번 화는 반대로 정보가 넘쳐나는 주술회전다운 화였는데요. 225화를 읽고 정말 개개선생은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 중에도 이런 코멘트가 줄을 이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많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럼 이번 화에 나온 정보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역 전개가 결계 안에 술식을 꽉 채운 이미지라면 영역 전연은 결계로 자신을 감싸고 술식은 채우지 않아 이 비어있는 결계 안의 공간으로 상대의 술식을 흘려서 중화시킵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고조는 영역을 되돌려 보낼 때 처음으로 하는 동작에 가깝다고 했으므로 영역 전개가 가능한 술사에게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보통의 술사는 아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술식을 각성하고 아직 2달도 안 되는데 감각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는 히구르마 역시 주술 영재답습니다. 영역 전연의 디메리트는 발동 중 생득 술식을 사용할 수 없어서 공격 수단이 물리 공격으로 제한되는 것. 스쿠나는 주력 강화만으로 피지컬 기프티드를 상대하는 레벨이어서 고조와도 싸울 수 있지만 천사는 만약 무아한 주술을 전연 이외의 수단으로 공략할 수 있다면 패배하는 것은 고조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카리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 처음에는 투쿤의 상처라고 생각했지만 고조 출격 전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카시모한테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은 그릇 없이 물을 담는다. 캔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허공에 그림을 그린다. 뿌리도 잎도 줄기도 없이 씨앗에서 꽃을 피운다. 하드 없이 소프트를 재생한다. 어쨌든 있을 수 없는 현상. 하지만 켄자크와 스쿠나는 신기라고 할 만한 레벨의 결계술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은 처음 접하는 정보로 모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코츠만 있을 수 없으려나. 말 한마디로 시간만 있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 재능이라는 건 참 대단합니다. 후시그로의 불완전 영역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후시그로의 경우 결계를 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닿지 못하는 것,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유관의 능력은 주술회전 16권에서 오코츠의 설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력 소비를 완전히 제로로 만든다. 쓸데없는 주력을 소비하지 않을 뿐 본래 필요한 주력 자체는 소비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정확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유관이 있어서 압도적으로 주력 효율이 좋다. 주력 소비가 자기 보안의 범주에 들어간다. 소비량보다 회복량이 많아서 주력 고갈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여러 번 영역을 전개하거나 여러 번 무라사케를 날리거나 회복량이 소비량을 상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아무리 유관이라도 주력 고갈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력량은 곧 주력 강화로 이어지므로 최강의 창도, 최강의 방패도 되는 주술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투의 행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고조보다 주력 총량이 위라고 하는 오코츠의 경우 원래 힘은 약하지만 차원이 다른 주력 강화로 모든 공격이 결정타가 되고 모든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억누릅니다. 센다이 콜로니에서는 사천왕을 차례로 격파, 주력 소모가 심한 반전 술식을 사용하면서 영역도 전개하는 현대 주력왕의 위험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오코츠의 직감으로 스쿠나의 주력 총량은 자신의 2배 이상, 카시모의 판단으로 스쿠나는 신들린 레벨로 술식 숙련도 최강, 유관이 없으면 주력 효율도 최강, 여기에 더해 결계술 최강, 반전 술식 최강, 말 그대로 주술에 있어서 모든 분야를 카운터 스톱한 진정한 저주의 왕이었습니다. 스쿠모가 만약 간이 영역이 아니라 영역 전개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번 화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영역을 전개했을 때 보통은 영역의 밀어내기가 발생하고 영역 밀어내기는 상대와의 역량차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먼저 결계술의 숙련도가 비슷하면 서로의 필중 효과를 지우는데요. 예를 들어 다곤전에서 후시그로가 영역을 전개했을 때 다곤의 필중 효과를 중화했습니다. 결계술 숙련도의 차이가 있으면 영역을 더 씌우고 영역을 더 씌우는 것은 영역의 외곽 자체를 자기 것으로 갱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켄자크처럼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은 외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역의 밀어내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계 내에서 서로 술식의 필중 명령을 지워
오히려 중화시키는 상태가 발생. 이러한 줄다리기도 결국은 숙련도에 의해 결과가 정해지므로 텐겐에 버금가는 결계술사인 켄자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조와 스쿠나가 동시에 영역을 전개. 이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점프만화 최고의 한 장면 투표가 있는데 탑3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작가를 천재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영역 전개에 관한 정보를 전부 사용한 대결, 주술회전 초기부터 있는 설정을 최종장에 와서 제대로 살리고 있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먼저 1. 고조의 술식은 영역의 필중 효과로 중화할 수 있다. 이것은 주술회전 2권 고조와 조고의 전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팀 고전의 예상대로 영역에 밀어내기는 없었고 고조의 결계 내에서 두 영역의 필중 효과를 서로 지워 중화하고 있는 상황. 이 줄다리기가 무려 호각이라는 것도 대단했는데요. 결계를 닿지 않고 영역을 전개하는 것은 캔버스 없이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신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스쿠나와 켄자크뿐으로 스쿠나의 결계술은 최강 레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역이 전개되었을 때 그 자리를 제압하는 것은 보다 세련된 기술, 상성, 주력량. 상성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주력량은 스쿠나가 고조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고조의 영역 세련도는 확실하게 스쿠나 레벨이었습니다. 그러나 호각인 것은 어디까지나 결계 내. 2. 주술회전 14권 도망칠 길을 내어준다는 속박으로 끌어올린 필중 효과 범위는 최대 반경 200m에 달한다. 3. 주술회전 4권 결계술은 안쪽에서 내성을 올릴수록 바깥에서 들어오는 힘에 약해진다. 영역은 가두는 것에 특화한 결계, 반대로 침입하는 것은 쉽다. 복마 어주자의 필중 효과 범위는 고조 영역의 외곽보다 더 바깥쪽에 도달하므로 필중 효과 범위 내에 있는 무량 공처의 외곽도 무수히 쏟아지는 참격의 대상. 여기에 영역의 결계는 바깥에서의 공격에 약하다는 설정이 더해져 고조의 결계가 파괴, 영역이 붕괴됩니다. 스쿠나의 영역은 범위, 위력, 세련도, 주력 재료에 대한 성능, 영역 대결 성능까지 너무나 완벽했는데요. 이번에 목을 자른 참격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후 영역이 사라질 때까지 무수한 참격이 쏟아지므로 고조의 위기는 계속되지만 그가 여기서 퇴장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스쿠나 술식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조 부활로부터 스쿠나와의 전투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 스쿠나전, 켄자크전, 메구미 구출에 대해 당연히 고전 측은 제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반경 150m를 초토화시킨 스쿠나의 영역 전개, 영역에 휘말려 팔을 잃은 이누마키, 켄자크의 영역 전개, 이 세 개의 정보에서 초소는 스쿠나가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을 전개할 거라고 예상했고 초소가 예상 가능한 일을 고조가 놓칠 리는 없겠죠. 그리고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쿠사카베, 카시모, 하카리는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오코츠는 있을 수 없으려나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레벨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참 위의 레벨인 고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온갖 상정을 하는 한편 스쿠나와 켄자크가 가능하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유지나 나 같으면 항상 홈런을 노리지. 넌 자타를 과소평가한 재료로밖에 작전을 짜지 못해. 좀 더 미래에 강해진 자신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라. 좀 더 욕심을 부려. 이것은 고조가 메구미에게 한 말이지만 고조 사토루라는 인간을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강이 되어서도 여전히 더 위가 있다면 그 위에 올라서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도전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강자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후식으로 토우지에게 무아한 배리어가 뚫려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그가 스쿠나 상대로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할 리도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반전술식에 의한 치유, 모든 주력을 끌어올려 반전술식에 집중한다면 목정도는 원상 복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한 반전술식은 속박에 의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1권에서 하카리는 왼팔을 버리는 즉석 속박으로 주력을 다른 곳으로 돌려 폭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이 영역. 고조와 스쿠나의 결계술은 호각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간이 영역을 전개하면 일단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조가 술식을 사용할 가능성. 공식 팬북에는 영역 전개 후에 잠시 동안 술식 사용 불가에 빠진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 콘티를 짤 때 불가에서 곤란으로 변경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히토가 한 것처럼 정말로 죽음에 몰린 상황이라면 고조 역시 바로 술식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쿠나 상대로 상처 없이 싸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조가 죽기 직전까지 몰리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전개 템포가 빠른 것은 좋아하지만 완결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 좀 슬프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타카바가 관전 장소에 없어서 그의 행방이 아주 궁금했는데요. 이론상 고조, 스쿠나, 켄자쿠와도 싸울 수 있는 술사인데다 재밌는 전투를 하는 만큼 그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